이번에는 이제 고양이 빈혈 환자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비재생성 빈혈인데도 MCV가 높기 때문에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고양이에서는 비재생 빈혈에서도 MCV가 높은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고양이에서는 이 MCV 지표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이 MCV조차도 재생성을 평가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이제 세망적 혈구 그쵸? 개수가 되는 장비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이제 고양이에서 이제 이렇게 그 비재생 빈혈인데 MCV가 증가되는 경우, 또 재생이 충분하지 않은데 MCV가 증가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골수 이형성이죠. 골수 이형성. 적혈구 계통에서 이 형성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 엔드 프로덕트는 뭐냐면 큰 적혈구예요. 큰 적혈구. 네. 우리가 재생이 잘 돼도 발생하는 많이 증가하게 된 미성숙한 적혈구도 용적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골수 이형성에서도 만들어지는 그 적혈구들이 큰 RBC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MCV의 효용성을 상당히 훼손시키는 그런 변화인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고양이에서는 MCV를 가지고서 순수한 재생성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재생하고 비재생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린다면은 재생 반응이라는 것은 재생 반응은 건강할 때도 매 순간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죠? 매 순간 일정량의 적혈구는 제거가 되고 새로운 적혈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성 빈혈인 건 뭐냐면은 RBC 로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가속화된, 그렇죠? 또는 정상보다 증가가 된 재생이 되어서 부족한 RBC를 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성이라고 하는 거고, 비재생성이라는 건 뭐냐면 RBC 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재생 반응이 이제 건강할 때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억제가 된 정도로 잘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재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생 반응이 없어도 만들어지는 적혈구가 있기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만들어지는 게 골수 이형성에 의해서 정상보다 큰 비정상적인 RBC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MCV가 증가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골수 이형성은 이제 뭐 원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발인 경우에는 이제 뭐 피마 같은 경우, IMHA 중에서 이제 프리커서 셀 타겟티드, 그렇죠? 뭐 이런 경우, 아니면은 이제 뭐 루케미아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물론 FLB도 중요하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도 골수 이형성이 생길 수도 있고, 타입이 몇 가지가 있고요. 이 타입을 서브 타이핑을 하기 위해서는 골수 생검, 골수 생검 조직병리 검사를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자, 검사를 이제 3번을 했는데 뭐 비슷한 수준이죠. 백혈구 오류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3번 연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MCV 다 높고요. 세망적혈구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WBC가 이렇게 있고 뉴트로필 감소가 있네요. 네. 수혈을 했습니다. 수혈해가지고 헤모글로빈이 2배가 되었고요. MCV는 당연히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렇게 MCV가 감소했다고 해서 수혈하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MCV 감소했다고 해서 혹시 뭐 애초에 빈혈이 비타민 B12라든지 뭐 폴릭 애시드, 그렇죠? 폴릭 애시드 결핍에 의한 빈혈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도록, 그렇죠? 개나 고양이에서는 이 비타민 B12나 폴릭 애시드 결핍에 의한 빈혈도 드물기도 하지만 또 사람에서처럼 MCV가 증가가 되는 비재생성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혈하고 나서 MCV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수혈에 이 공혈묘의 MCV는 이제 정상이었을 테니까 섞이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MCV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네, 이런 것도 유념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는 뭐냐면 지금 비재생 빈혈에다가 뉴트로필 감소도 있고 혈수판도 숫자적으로는 감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이토페니아, 그렇죠? 판사이토페니아. 골수 이형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이토페니아가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날 수가, 다양한 세포 조합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골수 이형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생성이 있는 아주 이율 배반적이면서 이해 불가한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고양이에서는 제 카페에서도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자, 그럼 이제 도말표본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말표본 보니까 이렇게 좀 큰 림프구처럼 보이는 세포들이 보이네요. 물론 여기서 크다는 것은 이 적혈구가 작으니까 이렇게 커 보이는 건데 항상
호중구랑 좀 비교하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 NRBC가 있는데 NRBC만큼 그렇죠. NRBC만 하니까 이렇게 아주 큰 림프구는 아닙니다. NRBC도 좀 이렇게 보이고 세포 대소부동이 눈에 띄죠. 이렇게 세포 대소부동 비슷한 염색성의 적혈구들이 대소부동이 아주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미성숙한 세포 모양을 봤을 때는 세포들 호염성도 증가가 됐고 가운데 이렇게 조금 이제 청색 계통으로 염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루브리 블라스트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이런 셀. 그 다음에 하웰 졸리 소체 같은 이런 핵 잔여물 같은 구조물이 여기도 관찰은 되는데요. 그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혈소판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좀 뭉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봤을 때는 혈소판은 충분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NRBC 같은 하웰 졸리 소체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관찰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적혈구에서 이렇게 하웰 졸리. 근데 지금 상황이 하웰 졸리 소체가 발생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것도 골수 이형성의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마이코플라즈마도 비슷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PCR 감별은 좀 필요하긴 하겠죠. 여기서 이제 마이코플라즈마가 맞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렇게 RBC에 있으면서 이렇게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마이코플라즈마도 보일 텐데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렇게 몸체 안에서 관찰이 되니까 마이코플라즈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대부분은 다 골수 이형성의 결과로 나타난 그 하웰 졸리 소재, 그러니까 핵 잔여물인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NRBC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NRBC도 이런 식으로 하웰 졸리 소체 같은 게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림프구 이렇게. 자, 림프구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니까 이런 것들도 뭐냐면 디퍼런셜 하게 되면은 림프구의 그 퍼센트가 좀 증가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치죠, 그렇죠? 절대치가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호중구가 감소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림프구의 비율이 좀 높아 보여가지고 혹시 림프 증가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절대치를 해보면 대부분 다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일단 하웰 졸리 그죠 비정상적인 하웰 졸리 소체가 많이 관찰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NRBC하고 그 다음에 좀 매우 미성숙해 보이는 그렇죠 루브리 브라스트처럼 보이는 이런 셀들이 가끔 보이는 거. 자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이제 마이로 디스플라자에서 이제 이런 소견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NRBC부터 해가지고 아주 미성숙한 세포까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적혈구의 백혈병 에리트로 루케미아라고 하고요. 또는 어, 에리트레믹 마이엘로시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름이 좀 다른 건데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골수에 있는 그 적혈구 전구세포에서 종양성 증식이 있는 경우를 이렇게 에리트로 루케미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에리트레믹 루케미아 경우에 보면은 그냥 제가 강의에서 강조하는 이렇게 그죠 미성숙한 세포들이 다수 증가되는 경우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처럼 그냥 NRBC부터 해가지고 아주 미성숙한 형태까지 다양한 성장 단계의 세포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데 세포 수가 적기 때문에 관찰되는 NRBC라든지 이렇게 미성숙한 세포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 골수 이형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나 뭐 2번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2번 어쨌거나 지금 이게 지금 골수 도말표본이 아니고 말주혈액이니까 그렇죠. 말주혈액은 완벽한 골수에 대한 반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검 조직병리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평가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한 거죠. 조직병리 검사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제 카페에도 검색해 보시면은 빈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혈이 있는데 MCV가 증가가 높기는 하지만 재생성이 없는 케이스 몇 개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고양이에서는 이렇게 빈혈이 있어도 빈혈이 있고 비재생인 경우에도 이렇게 MCV가 높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고양이에서는 지표를 가지고 재생성 평가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고 항상 이렇게 미성숙한 적혈구 물론 여기에서 이제 IRF도 더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IRF, Immature Reticular Site Frac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IRF가 있으면 레티큘로사이트보다 좀 더 민감하게 재생성 여부 또는 이제 비재생에서 재생으로 전환이라든지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좀 더 민감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참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